안녕하세요. 카피 트레이딩하는 비트랑입니다. 6월 2일 관점 간단하게 남기고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는 지금 무식하게 횡보하고 있네요. 제 기준에 이거는 그냥 횡보입니다. 이전에 그 분석했던 주요한 구간들 이탈 없이 이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전과 동일한 관점으로 롱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하락과 횡보는 필수적이며 지금 당장은 그 월봉 캔들상 저번에 말한 것처럼 꼬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하락 후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누구나 말하는 그 지지 저항을 돌파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제 생각을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지지 저항 돌파나 이탈에 대한 그 자신만의 그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설령 이것 때문에 손절이 나갔어도 그 기준을 계속 지켜서 매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저는 그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은 예를 들어 어디인가를 돌파했다고 하면 그 거래량은 이전의 거래량보다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 2배 정도, 한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 한 2배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자, 캔들 모양은 기존의 캔들 모양보다 평균 모양보다 생각보다 많이 몸통이 2배는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돌파 시도시 거래량도 봐야 되고요. 캔들의 몸통 길이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중요한 돌파 구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데는 예시만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량, 캔들 모양,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겁니다. 캔들 마감까지. 그게 1시간이 됐던 자기 매매에 맞게 스윙이면 뭐 더 긴 봉을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 봉 위주로 거의 보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을 봐야 되거나 뭐 1시간 봉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봉, 4시간 봉을 주로 많이 체크합니다. 왜냐면 페이크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덜 먹더라도 그게 나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 체크. 아무리 돌파 구간이라고 해도 저는 분할로 접근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의 확신이 없다고 하거나 진짜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는 거죠. 이미 기존에 물량이 많으니까. 하지만 물량이 없다고 하면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량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진입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예를 든 겁니다. 중요한 저항 자리가 여기라고 하면 이거를 돌파하고 지켜봤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 힘을 더 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첫 번째 돌파했을 때 힘보다 이걸 이탈하고 다시 왔을 때 이때를 더 저는 그게 방향성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 이 부분에 힘을 더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추세를 거스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웬만하면 큰 추세가 롱 추세면 하방 이탈했을 때 숏을 들어가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굳이 밑에서 롱을 생각을 하지 굳이 숏을 들어가진 않아요. 뭐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다. 자, 뭐 예를 들어 이곳을 이탈했다고 해서 숏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큰 추세가 롱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보고 이 부분에서 롱을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큰 채널이나 이렇게 큰 박스권이 있을 때 이 중심으로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물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탈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탈을 하면 들어갈 건데 살짝 이탈을 해. 그럼 여기서 숏을 들어가느냐? 아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고 다시 진입을 했을 때 롱을 들어가는데 저는 롱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롱을 들어가는데 이 구간이 지금 이 총 큰 채널의 상단 부분이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서 롱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뭔가 흐름이 나왔고 이쪽에서 이탈 후 들어가는 무빙이 나왔을 때 여기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굳이 리스크를 위에서부터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단 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들어가죠. 물량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물량을 적당히 들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 박스나 채널 위에 있을 때보다 밑에 있을 때 롱에 대한 힘을 더 실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한 가지 예시로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최근 일이에요.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여기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아, 이탈했구나. 라고 보고 여기서 숏을 들어갔는데 이때는 물량을 적게 실었죠. 아주 적게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캔들도 나왔고 캔들 몸통도 꽤 길죠. 거래량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다가 이쯤에서 숏을 들어갔고요. 근데 다시 들어와서 재진입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캔들이 나왔어요. 해서 다시 손절을 치고 여기 들어갔던 숏을 손절을 치고 더 많은 물량으로 롱을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제가 이 중요한 이 구간에서 이런 무빙이 나온다면 똑같이 롱을 들어갈 거고 다시 들어온다면 숏을 들어갈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중간에서의 과정은 그냥 물량을 조금 더 태우냐 줄이냐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런 큰 진짜 중요한 부분 마지막의 부분에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손절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는 손절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물량을 더 줄이느냐 태우느냐 요 차이지. 하지만 이런 큰 마지막 마지노선의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쳐야 됩니다. 이게 제 돌파에 대한 개념이 기준이에요. 한 가지만 보고 거래량이나 뭐 캔들만 보고 뭐 거래량이나 캔들 뭐 이런 한 가지만 보고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중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RSI도 체크하고요. 나스닥도 참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를 돌파했네 이렇게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놓고 볼 수는. 이런 식으로 저는 기준을 잡고 합니다. 실제로도 매매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저의 매매 내역은 여기 카피 트레이딩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